네요. 지금 지금 제 소리 혹시 안 들리시나요? 지금 잘 들립니다, 이제. 네.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논문은 이모티콘 Context Aware Multimodal Emotion Recognition Using Frazie's Principle이라는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2020년도 CBPR에 나온 논문입니다. 우선 이 논문에 대해 소개를 하면은 이 논문은 이제 사람의 감정을 이제 인식하는 사람의 감정을 인식하는 논문이고요. 이제 이미지 혹은 비디오로 된 비디오의 프레임이 입력으로 들어와 가지고 이제 다중 레이블로 감정을 분류하는 논문입니다. 심리학에서 나온 프레지의 컨텍스트 프린시플의 영감을 얻어가지고 감정 인식을 하기 위해서 컨텍스트 정보를 활용을 하는데 이 컨텍스트 정보를 세 가지의 컨텍스트 정보를 활용해서 감정을 인식하도록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컨텍스트로 이제 사람의 얼굴 표정이나 보행거리 같은 이런 몸의 스켈레톤을 이용하는 첫 번째 컨텍스트가 있고요. 두 번째 컨텍스트로는 이제 사람을 블럭으로 막아놓고 그 제외한 나머지 그 주변 상황으로 인한 컨텍스트가 있고, 그 다음 세 번째 컨텍스트는 이제 뎁스맵을 활용해 가지고 각 이 에이전트 사람 간의 이 깊이를 활용해 가지고 이 사람 간의 거리를 활용해서 이제 세 번째 컨텍스트로 사용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컨텍스트를 활용하여 이제 26가지 클래스로 감정을 분류하게 되는 이런 모델입니다. 컨트리뷰션은 이제 프레지 이론에 따라서 이제 세 가지 이 컨텍스트에 대한 해석을 활용을 하게 되고요. 이제 CNN을 활용해 가지고 이제 에이전트 간의 이제 사회적 이 거리나 이런 걸로 상호작용을 모델링하는 접근 방식을 활용하게 됩니다. 이제 아까 말했듯이 뎁스맵을 활용해 가지고 이제 에이전트 간의 이제 서로 상호작용을 이제 활용을 하게 되고요. 추가적으로 새로운 데이터베이스를 제공을 하게 됩니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이제 그룹워크라고 하는데, 그룹워크는 비디오 데이터셋입니다. 그룹워크는 이제 사람들이 밀집된 환경에서 이제 걷는 사람들을 이제 캡처해가지고 만든 데이터셋이고요. 총 45개의 비디오 모음이고, 이제 이 비디오는 감정을 사람마다 달아났기 때문에 총 3,544명의 감정 분류가 되어 있는 이제 에이전트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모델입니다. 이제 이 아이는 이제 인풋 이미지고, 이 아이로 입력된 이미지는 첫 번째 이 연두색 박스에서 컨텍스트 1, 주황색 박스에서 컨텍스트 2, 파란색 박스에서 컨텍스트 3를 이제 각 컨텍스트에 대한 피처를 추출하게 되는데요. 우선 첫 번째 컨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오픈 페이스를 이용해서 이제 이 사람의 랜드마크 정보로 이제 144 채널의 이제 피처맵을 뽑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오픈 포즈를 활용해 가지고 총 이 사람의 스켈레톤을 구하게 되는데요. 25개의 스켈레톤 좌표를 구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2 by 1인 거는 이제 X 좌표, Y 좌표 해가지고 총 25개, 아, 그 25개 스켈레톤 지점에 대한 좌표들로 이제 피처가 뽑히게 됩니다. 그렇게 스켈레톤 정보를 구하게 되면 스패티오 템포럴 그래프 컨볼루션 네트워크라고 이제 이 나온 스켈레톤 좌표를 그대로 그래프 컨볼루셔널 네트워크로 활용해가지고 피처를 뽑고 이제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로 이렇게 또 26 by 1 by 1의 피처를 뽑게 됩니다. 이 위에서도 동일하게 위에서 구한 이 오픈 페이스로 구한 사람의 랜드마크로 어, 원, 어, 1D 컨볼루션을 활용해서 이제 피처를 늘렸다가 이제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로 피처를 뽑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구한 첫 번째 컨텍스트의 F1과 F2는 이제 서로 곱해져 가지고 H1 피처가 뽑히게 됩니다. 이렇게 뽑힌 H1 피처는 차후 뒤쪽에서 구하게 되는 나머지 두 피처와 컨캐트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컨텍스트는 이제 이 구하려고 하는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컨텍스트 정보를 활용하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구하려고 하는 이 사람을 이제 검정 색깔로 검정 색깔 박스로 가리고 나머지 나머지에 대한 어텐션을 구해서 피처로 사용하게 됩니다. 우선 여기서 구한 그림은 이미지는 이제 224 by 224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제 여기서 레슨넷을 통해 가지고 레슨넷을 통해서 피처 이미지를 추출하게 되고 이제 여기서 어텐션 브랜치 네트워크를 활용해 가지고 어텐션 맵을 뽑아주게 됩니다. 이 어텐션 브랜치 네. 어텐션 브랜치랑 이 펄셉션 브랜치는 이제 아래 펄셉션 브랜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받은 피처 맵을 이제 어 먼저 클래시피어를 통한 다음에 소프트맥스로 값이 나오게 되고요. 위에 어텐션 브랜치는 이제 컨볼루셔널 레이어를 통해서 이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과 원 바이 원 컨볼루션을 통해서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이 두 값을 활용해 가지고 원 바이 원과 원 바이 20 네, 26까지로 이제 피처를 뽑게 됩니다. 그걸 이제 H2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컨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한 뎁스 맵인데요. 이 뎁스 맵 같은 경우는 이제 카메라 중심에서 이제 각 사람들이 이렇게 에이전트들이 펼쳐져 있으면 그 에이전트 간의 거리로 이제 구하게 됩니다. 이렇게 구한 뎁스맵 같은 경우도 이제 224 by 224 by 3으로 뽑고 이제 컨볼루션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이제 피처를 뽑게 됩니다. 그래서 H3를 뽑게 돼서 이렇게 뽑은 컨텍스트 1의 H1, 컨텍스트 2의 H2, 컨텍스트 3의 H3는 이제 컨캐트를 시켜가지고 이제 26을 이제 78로 만들어주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 52로 줄이고 26으로 줄여가지고 총 26가지 감정으로 이제 클래스를 분류하게 됩니다. 좀 더 수식적으로 보게 되면요.
컨텍스트 1 같은 컨텍스트 1을 보게 되면 이제 사람 몸이나 목소리, 얼굴 같은 얼굴을 표현하는 이런 볼 수 있는 맥락적으로 접근을 한 건데요. 이제 이런 걸 하나만 활용한 게 아니라 아까 앞에서 봤듯이 어, 사람의 랜드마크나 아니면 스켈레톤 정보를 활용하는 것처럼 둘 이상의 이제 모달리티를 결합해가지고 만들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이 수식에서 n은 이제 고려되고 있는 양의 수입니다. 이제 이 논문 같은 경우는 이제 오픈 페이스, 오픈 포스 두 가지를 활용을 했고요. 해주고 했고 이제 p 이 i는 이제 감정 클래스에 대한 예측 값이고요. 여기는 e는 이제 아이번즈 네트워크에 의해 주어지게 됩니다. 컨텍스트 2를 보게 되면은 컨텍스트 2는 이제 그 에이전트를 제외한 나머지 이제 배경이나 그런 것들로 활용하게 되는데요. 이제 이런 걸 활용하는 이유는 이제 뭐 장면에 이제 존재하는 뭐 다양한 객체 이해, 공간 범위, 키워드 이런 것들이 또 사람의 감정에 이제 좀 요인이 된다고 생각돼가지고 활용하게 된 거고요. 예를 들어 뭐 이런 이 그림이 있으면 뭐 화창한 날에 뭐 밝은 날에 뭐 술잔 같은 걸 들고 있고 뭐 모자, 녹색 초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의미적으로 활용하게 돼가지고 이 사람의 감정에 이제 어느 정도 요인이 미칠 것이라고 판단되어 활용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해진 이 이미지는 이제 어텐션 메커니즘을 사용하게 돼가지고 이 모델을 제외한 이제 다른 곳에 초점이 맞춰지도록 네, 여기서 보는 컨텍스트 2 같이 이 모델을 제외한 다른 곳에 이 어텐션이 집중될 수 있도록 활용되게 됩니다. 이제 이건 마스크를 씌우는 방식인데요. 이제 어, B 박스는 이제 에이전트의 경계상자 바운더리를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컨텍스트 3입니다. 컨텍스트 3는 이제 에이전트 간 이제 뭐 상호작용 같은 거를 나타내는 맵입니다. 이제 뭐 그 주변 다른 에이전트가 뭐 아는 사람이거나 신원을 알거나 이제 알려지는 거 혹은 아니면은 낯선 사람인 거에 따라서 이 사람의 감정이 또 달라질 수 있다는 거를 활용해서 사용하게 된 컨텍스트입니다. 이 컨텍스트는 뎁스맵을 활용해가지고 이제 계산하게 되고요. 아까 말했듯이 카메라 중심에서 이제 나머지 에이전트들의 거리로 구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구하게 된 이제 H1, H2, H3는 이제 컨캐트네이트 되어가지고 활용을 하게 되고요. 이제 이제 이렇게 구한 것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제 멀티 라벨 소프트 머지 로스 펑션을 활용해서 이제 토탈로 구하게 됩니다. 앞에서 구한 이제 멀티플리케이티브 로스와 이제 사용할 클래시피케이션 로스 이 두 개의 이제 비율로 이제 토탈 L 로스를 구하게 됩니다. 이 논문에서 사용된 DB는 이제 두 가지인데요. 이제 기존에 있던
이모틱 데이터베이스와 이제 여기서 제시한 그룹 워크라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이모틱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23,517개의 이미지로 되어 있는데요. 이제 이모틱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미지로 된 데이터베이스고, 이제 여기서 제시하는 그룹 워크는 이제 비디오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사이즈는 이제 이모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이전트가 이제 3,432명이 되고, 이제 그룹 워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3,544개 됩니다. 이제 여기서 이 논문에서 제시한 이 그룹 워크 데이터베이스는 이제 리얼 세팅으로 뭐 TV 쇼나 영화 같은 게 아니라 이제 리얼한 환경을 그대로 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카테고리는 4가지로 분류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인풋 이미지에 대한 컨텍스트를 한번 보게 될 건데요. 이제 뭐 여기 테니스 하는 사람의 인풋 이미지가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왼쪽은 이제 이모틱 데이터베이스고, 오른쪽은 이제 그룹 워크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이 테니스 하는 사람이 들어가면 이 컨텍스트 1에서는 이 사람의 이 얼굴 랜드마크나 이제 스켈레톤 정보들이 사용되게 됩니다. 그리고 컨텍스트 2에서는 아까 말했듯이 이 컨텍스트 1에서 사용된 이 사람을 제외하고 나머지 이미지에 어텐션 맵을 활용하여 어디가 어텐션이 잡히는지 사용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컨텍스트 3에서는 뎁스 맵으로 이제 각 에이전트 간의 거리를 활용해가지고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이 첫 번째 이미지 같은 경우는 이제 3가지로 이제 라벨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이 연을 날리는 아이의 모습도 아이의 얼굴과 그리고 스켈레톤 정보, 그리고 뭐 연 혹은 뭐 이런 주변의 어텐션 맵 등, 그리고 이 컨텍스트 3도 활용이 되는데요. 이렇게 그 아이 이외의 다른 컨텍스트에도 어텐션이 잘 잡혀가지고 반영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 오른쪽에 그 히트맵에서 어텐션 네, 지금 그 아이의 손 아니에요? 손목인가? 네, 다른 객체가 아니고 네, 네. 다른 객체가 에 대한 어텐션이 있는 건 아니고 손에 가지고 있는 뭘 가지고 하는 거예요? 어, 나는 어텐션이 다른 사람으로 생각했었는데 다른 사람 인터랙션 관점에서 다른 아이 연날리고 있는 이미지에선 다른 사람이 아니라 손에 어텐션이 하고 손과 있는 거 네, 연. 네, 손과 연에 어텐션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 다른 아까 그 바로 위쪽에 있는 예제를 보면은 네, 그 사람 아니 그 사람이 지금 그 가려졌잖아요, 그렇죠? 가려진 거 네, 바로 옆에 네. 어, 아니 아까 그 장면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서 이제 그 맨 상단에 있는 예제를 보면 네, 그 지금 테니스를 치는 사람을 블락킹 해놓고 나머지 부분을 이제 어텐션으로 잡아놨잖아요, 그렇죠? 네. 그 나머지 부분이라는 건 이제 사람이지 않나요? 어, 아닌가?
굳이 사람만을 오른쪽에 저기 벌겋게 그게 뭐예요? 사람인가? 아닌가? 오른쪽에 잡힌 건 사람 다리 쪽이 어텐션이 깊게 들어간 것 같습니다. 글쎄, 그래서 결국 이제 본인 말고 이제 그 이후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뭐 인터랙션이든지 뭐 하여간 거기 어텐션이 됐는데 네, 그런 거를 이제 그 중간 예제에서는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연이라든지 뭐 아이가 소목에서 쥐고 있는 그 부분들이 지금 어텐션이 됐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를 그러면은 그러한 라벨링을 네, 이거를 지금 그 러닝을 통해서 그렇게 어텐션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네. 그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 컨텍스트 2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한테만 어텐션을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주변 환경에 전체적으로 그냥 어텐션을 주는 느낌입니다. 사람의, 하여간 그런 네, 그런 부분들이 어떤 모션이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네, 어텐션으로 해서 이제 러닝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 관점에서 그 맨 하단 것도 한번 다시 한번 설명해 주봐요. 제일 밑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어텐션이 잡힌 게 이 관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이 죽은 이 관 같은 거를 보고 이제 주변 이 그 이 잡혀 있는 이 군인 같은 사람의 이 얼굴 표정과 이 스켈레톤과 그리고 어텐션으로 잡혀 있는 이 관 같은 거를 통해 가지고 좀 슬픈 이미지다라고 이제 모델이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음, 그러니까 이모션에 관련된 뭐 객체에 대해서 어텐션을 주겠다 그런 의미인가요? 컨텍스트 이해에서는? 네, 근데 굳이 이모션에 관련된 건 아니고 그냥 이게 컨텍스트 컨 어, 그냥 주변에 어텐션 되는 컨텍스트 정보를 그냥 추가적으로 활용을 합니다. 글쎄, 그러니까 이제 내가 그게 이제 질문인데 네, 어텐션이 지금 맨 하단에는 이제 관으로 되어 있는데 당연히 이제 네, 관 때문에 이 사람의 얼굴의 어떤 모션이라든지 이런 게 변할 수 있는 그런 소스가 된다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되는데 어텐션이 필요하다고. 네, 근데 왜 그게 이제 관에 어텐션이 돼 있고 그 사람 그 주위에 또 다른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런 쪽에는 그런 어텐션이 없냔 말이지. 어, 그걸 어떻게 좌우하냔 말이죠. 뭐, 그거를, 그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중간에 있는 그 아이의 그 얼굴에 대한 이모션도 네, 물론 이제 굉장히 익사이팅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연을 날리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네, 또 뒤에는 어떤 사람이 네, 뭐 하여간 또 저기 뭐 칭찬을 한다거나 네, 뭐 그런 어떤 제스처를 좀 취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 사람도 어텐션을 줄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굳이 그렇지 않고 뭔가 이 어떤 이 논리적으로 네. 우리가 뭘 봐야지 어텐션이 되는지에 대한 게 이제 지금 뚜렷하지 않아가지고 궁금해서 그래요. 아, 아무래도 여기서 한 컨텍스트 2는 사람보다는 주변 환경이나 배경 같은 거에 좀 더 집중을 더 가지고 어텐션을 이렇게 활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니 글쎄, 그러니까 네. 그 어텐션을 좌우하는 그 메커니즘이 뭐냐 말이죠. 그러니까 아, 뭔가 머스르든지 뭐 뭔가 있어야 될 거, 뭐 컨디션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말이지. 아, 어떤 때는 사람이고 어떤 때는 그냥 객체고 네, 그 환경에 대한 게 네, 지금 여기서 보여주는 건 굉장히 랜덤한 것처럼 보여져가지고 네. 어떤 논리적인 그런 흐름이 아니고
그냥 어텐션을 갑자기 이렇게 어텐션이 생겼다 이렇게 아까 그 구조를 가지고 학습을 하면 네, 그 컨텍스트 1, 2, 3 그렇게 해가지고 학습을 하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컨텍스트 2가 그런 식으로 어텐션이 되냔 말이지. 컨텍스트 1은 이해가 돼요. 그거는 이제 바디 전체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스켈레톤을 가지고 그 얼굴 부분만을 이제 조명해서 보겠다. 그건 이해가 되는데 컨텍스트 2에서는 그러면은 어텐션을 어디에다 둬야 되는지에 대한 그 판단을 네. 이 메커니즘에서 어떻게 그 조건을 갖다가 어플라이를 하냔 말이지. 어, 음, 어, 그런 식으로 이제 이모션에 관련되어 가지고 어디에 어텐션을 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사용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추가적으로 어떻게 어텐션에다가 가중치를 줘야 될지는 하여간 어텐션 네. 어떻게 나오는지는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거 한번 좀 알아봐 주세요, 나중에.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컨텍스트 2의 어텐션 정보가 활용이 되게 되고요. 이제 컨텍스트 3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에이전트 간의 이제 거리를 활용해 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어느 정도 거리에 있는지 이런 사회적인 요소들을 활용해 가지고 컨텍스트 3가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네. 이제 이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 가지 라벨로 분류가 되는데 이제 오른쪽에서도 똑같이 사람의 이 컨텍스트 1과 컨텍스트 2, 컨텍스트 3 정보로 이제 비디오 프레임에서 인풋 비디오 프레임에서 구분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 방식도 이제 잘 분류가 되는 것은 아닌 게 이제 데이터에 따라서 이제 여기는 첫 번째 인풋 이미지처럼 사람 상반신이 너무 나와 가지고 주변의 컨텍스트 정보를 활용을 할 수 없게 되면 이제 제대로 된 이제 예측이 잘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반대로 이렇게 또 너무 컨텍스트가 많고 주변 에이전트들이 많아도 똑같이 좋은 판단을 내릴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 논문에서는 이제 이 이 논문에서 이제 프리시전으로 에버리지 프리시전으로 이제 성능을 비교를 하게 됐는데요. 비교하게 된 다른 세 가지 감정인식 모델들과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모틱 데이터베이스는 여기 보이는 26가지 이제 감정 라벨로 분류를 하게 되는 거고, 이제 그룹 워크는 이제 여기 있는 4가지 감정으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보게 되면 이제 이 이모티콘 이 네트워크에서는 이제 2가지 방법을 제시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아까 계속 설명드렸던 이 뎁스맵을 활용한 정보고, 두 번째는 이 뎁스맵에서 이 CNN을 활용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냥 그래프 컨볼루션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다고 하는데 논문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고 그냥 활용을 해서 실험을 해봤다 정도로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옆에 이 이모티콘을 이제 그래프 컨볼루션 네트워크 베이스로 한 것과 뎁스 베이스로 한 것 2가지로 나뉘어서 실험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결과 값을 비교를 해보면 이 첫 번째 비교하는 이거는 이제 사람의 얼굴에 집중적으로 나온 모델이고, 이제 두 번째와 세 번, 아,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이제 사람 얼굴을 중점으로
나오게 된 죄송합니다. 첫 번째는 사람 얼굴을 중점으로 나오게 된 거고, 두 번째는 똑같은 그래프 컨볼루션 방식으로 된 거고, 세 번째는 이제 그 컨텍스트 정보를 활용한 방식입니다. 이 컨텍스트 정보를 활용한 것도 이 논문과 똑같이 이 예측하려는 사람 이를 검정색으로 막고 그 나머지 컨텍스트에 어텐션을 두는 똑같은 방법으로 진행된 방식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 얼굴과 그래프 그리고 이 컨텍스트 2 정보를 활용한 논문들과 각각 비교를 해봤는데요. 이제 이 첫 번째 데이터베이스인 이모틱에서도 이제 뎁스 베이스를 활용한 방식이 더 높은 성능을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간간히 몇몇 가지 감정에서는 그래프가 좀 더 유사한 것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평균적으로는 이제 이모티콘이 제 이모티콘 뎁스를 활용한 방식이 성능이 제일 높고요. 그 두 번째인 이제 그룹워크 데이터베이스에서도 이 이모티콘 성능이 제일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어블레이션 익스페리먼트를 활용한 건데요. 첫 번째 컨텍스트만 정보만을 활용한 것과 이제 첫 번째와 두 번째 컨텍스트 활용한 거, 첫 번째와 세 번째 컨텍스트를 활용한 거, 그리고 나머지 다 활용한 거로 비교를 했습니다. 첫 번째 컨텍스트가 빠질 수가 없는 거는 첫 번째 컨텍스트에 사람의 표정이나 이 몸 스켈레톤 구조가 전부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거를 빼지 않고 두 번째, 세 번째만 활용하는 방식으로 해서 비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나온 값을 봤을 때 아무래도 이 첫 번째 데이터베이스인 이모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람 얼굴이 간간히 안 나와 있는 DB들도 많기 때문에 이 1과 2를 같이 활용한 게 아무래도 1만은 사용한 건가 1 혹은 3만 사용한 것보다는 이제 좀 더 높은 성능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도 이제 세 개를 1, 2, 3를 다 같이 활용한 정보가 더 높게 나오고요. 그리고 두 번째 데이터베이스인 이 그룹워크 데이터베이스에서도 물론 1, 2, 3를 같이 활용한 게 높지만 여기서는 이제 그룹워크 데이터베이스는 아무래도 그 에이전트들이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2인 컨텍스트 정보보다는 3인 이제 뎁스맵 활용한 방식이 더 높은 성능을 보이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그리고 지금 그 AP 스코어가 네, 그게 뭐니까 정확도죠, 그러니까. 네, 그런 식으로 네, 그 정확도가 이제 0서부터 100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확도요? 네, 지금 AP 스코어가 네, 맥시멈 100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100. 네, 네. 그래서 지금 보면 어, 지금 그룹 워크 데이터셋에서는 그래도 뭐 50%는 넘은 것 같은데 네, 나머지는 굉장히 낮네요, 그렇죠? 네, 30대 정도네. 네, 11 슬라이드 바로 다시 한번 봐요. 그 실험 데이터. 그 그룹 워크는 그래도 50이 넘는데 이모틱 데이터는 너무 낮은데. 이모, 그러면 거의 뭐 대부분 다 틀렸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이모틱 데이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라벨이 많다 보니까 그만큼 성능적으로 좀 더 분류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룹 워크에서는 이제 라벨이 하나, 둘, 셋, 네 개, 네, 뉴트럴하고 새드, 그 다음에 이제 네 개로 나누어서 그래도 비교적 뭐 65% 이런 정도 됐는데, 글쎄 저기 이모틱 데이터는
라벨이 이런 정도로 디테일하게 해놨는데 네.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네 진짜. 실제적으로 라벨링이 그렇게 라벨링 그렇게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네 진짜. 이모틱 데이터베이스가 얼마나 크다 그랬죠 규모가? 이모틱 데이터베이스는 이제 네, 여기 이제 데이터 사이즈는 이제 18,316가지 이미지로 되어 있습니다. 18,000개 정도 이미지, 네. 이미지고 여기서 에이전트 애노테이드라는 게 뭐예요? 그 이건 이미지 안에서 이미지 안에서 이제 사람이 사람의 이제 네, 그러니까 같은 이미지에 네, 그 같은 이미지에 몇 사람이 이제 몇 사람이 있을 때 그 다중의 사람까지 다 이제 애노테이션을 했다는 거네, 그렇죠? 네, 숫자가 이제 그 이미지보다는 더 크니까.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게 그 단일 감정으로 라벨링 된 게 아니라 멀티 라벨링이기 때문에 성능이 좀 더 낮게 잡히는 것 같습니다. 이 저기 코드는 있어요? 아니요, 코드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네. 오케이, 하여간 뭐 다른 사람 뭐 질문 또 없나 보죠? 네.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네. 성능을 측정할 때 저 AP 스코어를 어떻게 계산한 거예요? 지금 어, 조금 전에 라벨이고 멀티 라벨이라고 네. 했으면은 프리시즌은 어떻게 구하는 거죠? 어, 프리시즌을 어떻게, 이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내가 딱 구했다라고 나와 있지는 않고 그냥 AP 스코어를 활용했다고만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한 건지는 정확히는 잘 확인이 안 됩니다. 네. 아마 그 모델이 프리딕션한 레이블이랑 이제 정답 레이블이랑 비교해가지고 프리시즌을 구한 거라고 생각이 되긴 합니다. 네, 근데 조금 전에 라벨이 여러 개가 있다며요. 아, 네. 그랬을 때는 어떻게 구하냐? 라벨이 하나였을 때는 내 네. 정답 라벨이랑 프리딕션한 거랑 바꿔서 구할 수 있는데 네. 라벨이 여러 개 있을 때는 어떻게 지금 구했는지 하나만 맞아도 맞는 거라고 인정을 하고서 성능을 계산한 건지 아니면 어떻게 했는지가 궁금해요. 어, 하나만 맞아도,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한 것 같습니다. 논문에는 어떻게 멀티 라벨링에 대해 점수를 매겼는지 나와 있지 않아서 확인을 못 해왔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하나가 이 논문이 네. 그 컨텍스트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 개를 써서 이모션을 알아맞히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지금 그 그룹 워크 DB는 네. 어떤 식으로 되어 있나요? 그룹 워크 DB는 이제 동영상 클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두 DB의 차이가 어느 정도가 나나요? 이모틱 DB랑 뭐 그룹워크 DB가 어떤 차이 그냥 DB적으로 그러니까 차이는 데이터셋의 차이가 어느 정도 나길래 그냥 라벨이 여러 종류이냐 네. 아니냐인지 아니면은 영상 자체가 하나는 컴플렉스하고 하나는 심플한 건지 아, 어느 정도 차이가 있길래 저렇게 성능이 차이가 우선 나 해서 네. 우선 라벨도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이 이모틱 DB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DB 자체를 만들 때 컨텍스트에 집중해서 만든 DB이기 때문에 이렇게 뭐 지금 여기 테니스나 이런 거 외에도 뭐 사람 뒷모습만 나와 있고 주변 환경이 나와 있는 그런 DB라든지 이런 식으로 컨텍스트 쪽에서 상당히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 없이 그냥 단일 이제 에이전트로 된 DB들도 그 이미지들도 되게 많지만 이 그룹 워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단 에이전트가 상당히 많이 나오게 되고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걸어가는 모습들을 촬영한 DB입니다. 그래가지고 오른쪽 그 그룹 워크 DB 같은 경우에는 DB들이 다 사람들이 걷고 있는 DB를 활용을 하게 됩니다. 차이가 뭐 그냥 클래스 정도예요, 그러면? 클래스 차이도 있고 이모틱 DB는 이제 이미지고 이, 네. 이 그룹워크 DB는 이제 비디오 데이터고 이제 뭐 에이전트들이 이제 오른쪽 그에는 에이전트들이 많이 나오는 반면에 이제 이모틱 DB는 에이전트가 뭐 많이 나올 수도 있지만 이제 뭐 한 명으로도 나올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모틱은 일단 이미지예요. 네, 이모틱은 이미지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그룹워크는 비디오 데이터고요. 네, 그러면은 저 이모틱 DB를 학습이랑 테스트할 때는 한 장의 이미지를 갖고서 한 결과예요. 네. 그러면은 그룹워크는 비디오 프레임이라고 비디오 데이터라고 했으면 몇 프레임을 갖고서 한 결과죠. 그게 이제 안 나와 있고 그냥 거기에선 이제 그냥 비디오에서 프레임만을 뽑아서 이제 프레임 네. 한 장씩 뽑아가지고 이미지로 활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프레임을 어떻게 뽑았는지는 저도 확인을 아직 못 해본 상태입니다. 근데 이게 비디오 자체를 이제 넣어서 뽑는 게 아니라 비디오에서 그냥 프레임으로 잘라서 이 한 가지 프레임만 넣어가지고 이제 이 이미지 아니 그 이모션을 이제 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디오에서 한 프레임만 갖고서 한다고요? 네, 이 비디오 프레임 그러면 차이가 없잖아요, 두 개. 아, 네, 그러니까 비디오 사람들이 네, 인식을 했을 때 지금 비디오 데이터를 갖고서 한다고 하면은 시간에 따라서 저 사람이 감정의 변화가 있는 것들도 캐치를 해서 인식을 한다든지 했다라고 생각할 텐데 네. 지금 그룹워크 DB가 비디오라고 했는데 비디오에서 한 프레임에서 나온 스틸 영상을 갖고서 그냥 감정 인식을 한 결과라는 거예요. 뒤에서 나온 결과가. 네, 저는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큰 차이는 두 DB에서의 큰 차이는 영상 자체의 난이도는 별 차이가 없고 클래스가 20개 이상 되냐 4개 정도냐의 문제인가요? 그러면? 네, 그 문제도 있고 DB의 성격적으로도 약간 차이가 있다고 느끼는 게 그, 이제 이 오른쪽 DB는 아무래도 그 주변 사람들 많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걷는 영상이다 보니까 컨텍스트 정보 쪽으로는 이모틱 DB 쪽이 훨씬 더 컨텍스트 2 같은 경우 주변 정보로는 이모틱 DB가 좀 더 많이 줄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컨텍스트 DB를 많이 준다라고요. 네, 컨텍스트 2 정보 같이 이 사람을 제외한 주변 정보들이 지금 결과에서 보면은 네, 좀 상이한 결과가 네, 나오는 것 같아서 질문을 하는데, 네, 결과 테이블을 보면요. 네, 결과 페이지 한번 더, 더 가볼래요? 뒤로 실험 결과. 실험 결과, 네, 여기서 보면은 네, 아까 얘기하기로는 네, 그러니까 첫 번째 컨텍스트 쓴 거랑 첫 번째랑 두 번째 쓴 거, 뭐 첫 번째, 세 번째 쓴 것들을 네, 이랑 세 가지를 다 쓴 거를 비교를 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은 네, 어, 나 혼자의 감정을 보지 않고 주변 환경이라든지 그런 주변 상황을 보고서 감정 인식을 하겠다는 게 이 논문이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아까 얘기했을 때 only one이라고 한 건 나에 대한 감정을 만을 보려고 했었던 상황이고, 그래서 그거를 같이 써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네, 맞습니다. 근데 결과들을 보면은, 혹은 복잡한 영상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네, 내 감정은 잘 안 보이고 주변 감정에 대해서 더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결과들도 보이는 것 같아요. 보면은 네, 온리원에서 보면은 온리원이랑 온리원 투를 보면은 2배 이상 차이 나는 부분들이 보이거든요. 네, 그런 결과들이 보이기도 하고, 어떤 확실한 것들은 뭐 인게이지먼트 같은 거는 내가 예복을 입고 있거나 뭐 그러면은 나를 보면 그냥 알 수 있는 상황들이잖아요, 지금. 네, 그런 거를 빼고 그냥 좀 아리송하거나 그런 것들은 문맥이 더, 주변에 대한 문맥이 더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보여요. 네, 그리고 뭐 새드니스 같은 경우에는 아예 컨텍스트 2를 쓰는 게 이모틱 DB에서는 성능이 아예 더 떨어지고 있고 네, 그렇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그룹 워크 DB에서는 그렇지가 않아서 음, 데이터셋이 이게 어떤 차이가 있길래 지금 단순히 저 라벨이 많아서 생기는 문제인 건지, 네. 아니면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의 컴플렉스나 아니면 종류가 다른 건지 그게 궁금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 어, 저 새드니스 같은 경우는 보면은, 네, 나를 블라인드 처리한 주변 환경이 더 안 좋게 영향을 미친 네, 거죠, 지금. 네. 네. 음, 여기서 주장하는 이 두 가지 데이터의 차이점은 이제 어, 그 그룹워크 데이터베이스는 이제 컨텍스트 3 정보를 활용할 때 좀 더 좋은 성능이 나오고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컨텍스트 2 정보를 활용한 이모틱이 더 성능이 높은 거는 이제 이 에이전트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많이 분간돼서 컨텍스트 정보를 더 활용해 가지고 나온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모틱 데이터의 결과는 보면은 신뢰할 수 없는 게 네. 원, 어, 1이랑 3를 사용한 것들이 네. 1, 2를 사용한 것만큼 성능이 나왔으면은 그런 얘기를 좀 신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1, 2보다 성능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전반적으로 다. 네. 그러니까 1, 2를 쓴 거보다 1하고 3를 쓴 게 성능이 낮거든요, 네. 전반적으로. 어, 그러면 지금 이 결과는 약간 아직 불안정하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모틱 네. 쪽에서는 약간.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그룹 워크 DB에서는 그렇지 않아서 네. 그룹 워크 DB에서는 지금 1, 2보다 1, 3를 쓴 게 좀 더 좋게 나오잖아요, 평균적으로. 네. 그리고 1, 2, 3를 쓴 게 가장 좋고. 네. 그러면 이 저자가 얘기하고 싶은 그런 흐름이 맞을 것 같은데, 네. 이모틱 DB에서는 좀, 네. 성능이 좀 안 나오는 저자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랑은 다른 결과인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질문 여기까지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또 질문. 네, 수고 많았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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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